지난 30일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곳에서요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75톤급 엔진 3호기 실험하는 영상인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왼쪽에 게 한국 거고요. 네. 오른쪽 게 지난 3월 달에 했던 북한 건데요. 네. 지금 어디가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 먼저 설명드리면은 네. 저게 이제 꽁무니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예. 저 꽁무니 약간 흔들리는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약간 뭐가 노즐이 약간 덜덜덜덜 네네. 털리는 느낌이 한 있네요. 1도 정도 흔들었다 그러는데요. 네. 이 로켓이 올라가다가 방향 틀 때 네. 저 불 나오는 노즐 꽁무니를 약간 틀면 방향이 틀리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린 저 불 나오는 노즐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고 네. 오른쪽 거는 이제 북한 건데 북한은 저 노즐이 통으로 돼 있어 그냥 불이 확 나와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노즐이 하나 있어서 그걸 네. 별도로 켜갖고 그거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방향을 트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게 더 고급 기술입니까? 그 기술은 우리 게 그런데 뭐 닭 잡는데 보검을 쓰느냐 아니면은 둔탁한 칼을 쓰느냐 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둔탁한 칼이고 우리는 보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30일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실험한 75톤급 통으로 된 하나짜리 엔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80톤급 숫자로만 보면은 북한이 그럼 우리보다 앞선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9월 달에 네. 대출력 발동기라고 해서 이제 실험해서 그때 네. 맞담배를 피는 김정은이하고 예. 실험장 맞담배 피는 그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가 80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3월 18일 날 네. 이번에 어버준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죠. 어부바 부대 사건이죠. 어부바 사건은 100톤짜리를 시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0톤만 끝난 게 아니고 네 개의 보조 엔진에서 네. 바로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렇죠. 네 개의 보조 엔진에서 이제 미사일 자체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죠. 그랬었죠. 보여줬는데 현재 우리는 저 75톤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저거를 이번에 네 개를 클러스팅을 해서 네. 300톤을 만들어서 1단 로켓을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내년에 합니다. 아직 하진 않았군요. 조금 보조 설명드리면요. 지금 네네. 저 화면에서 예. 북한은 저 뭐 지붕을 씌워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붕이 이렇게 씌워져 있죠. 우리는 꽁무니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위에는 밑에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죠. 네. 왜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아직 미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께요. 물론 그게 무슨 얘기가 하면 저게 한번 다 태우고 나면은 네. 문제가 있으니까 저게 이제 75톤짜리가 정식으로 발사되면 한 145초쯤 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안에 열이 많이 나니까 뭐가 녹을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이걸 처음 개발할 때는 1초도 태워보고 자신 네. 있으면 2초, 3초, 5초 쭉쭉 네. 늘려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기에는 연료를 다 풀로 집어넣지 않고 네. 옆에 관을 통해서 노즐만 태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안 보여주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노즐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걸 클러스터링해서 뭘 만들거나 그렇게 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는 1차, 2차, 3차 실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호기, 2호기, 3호기. 자, 영상 보면은 글쎄요. 3호기 불줄기가 더 굵고 통이 큰 것 같긴 한데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의 엔진 1호기 시험, 2호기 시험, 3호기 시험 영상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1호기는요. 예. 3호기와 같은 겁니다. 75톤짜리를 했을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1호기를 해갖고는 처음엔 짧게 태워보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하나 뻥 터지면 저 다 날아가잖아요. 아, 1초 자신이 있으면 그다음에 3초, 5초 해갖고 저거를 한 만여 초 태웠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으니까 3호기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시간을 짧게 하지만 꼬리를 움직여보는, 노즐을 움직여보는 실험을 하면서 이제 점점 완성 단계로 가는 거고요. 그렇군요. 2호기는 저건 좀 2호기는 불줄기가 작은 걸 보니까 7톤급 7톤입니다. 엔진. 우리는 앞으로 이제 KS-LV2를 만들면은 저 75톤짜리 4개를 묶어서 1단을 만들고 네. 1개짜리로 2단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3단에 저기 7톤짜리를 올리는데 7톤짜리도 별도로 태워봐야 되죠. 네. 저 7톤짜리는 무려 580초를 타야 돼요. 아. 우주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더 오래 타야 되니까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건데 처음엔 역시 1초 하다가 자신 있으면 3초, 5초 하면서 네. 쭉 늘려가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1단, 2단, 3단의 로켓 분리 단계별로 준비를 하는데 75톤급 아까 말한 제일 통이 큰 엔진 4개를 묶어서 300톤짜리를 올릴 수 있는 네. 1단 로켓. 2단은 이제 75톤급 엔진 하나,
그다음에 이제 3단의 7톤급 아까 화면 3개 중에 가운데 있었던 작은 엔진 요게 완성이 되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주 기술에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기 좀 화면에 나오는데, 이쪽 화면에 나오는 대로 네네. 1,500톤, 1,500kg짜리 뭔가 싣고 위성이나 네. 아니면은 뭐 군사용으로 쓴다면 탄두를 싣겠지만 우리는 그건 전혀 못 갑니다. 네. 그걸 싣고 발사를 해서 우주에 위성을 띄워놓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걸 하더라도요. 네. 저 정도 위성 띄우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10나라 되잖아요. 네. 걔네들은 1,500kg짜리를 100만 원에 띄워주는데 우리는 200만 원 나온다면 장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 로켓 비용을 줄이는 기술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아. 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북한이 그 연일 핵실험하고 로켓 실험하고 ICBM 엔진 실험하고 그래서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뉴스탑10 팀이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로켓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저희가 정리해서 북한 기술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우주 얘기하니까요. 또 재밌는 소식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나 나옴직한 레이저를 쏘는 비행기의 무기가 실제로 현실화가 됐다. 미군에서. 자, 이건 어떤 무기가 어떻게 현실화된 건가요? 자, 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옛날에는 화살 갖고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폭약이 나오면서 이제 총알로 죽이는 세상이 됐는데 네. 다시 화살로 돌아갔다가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저게 그 샘플 화면인데 네. 날아오는 미사일에 무슨 광선을 쏘면서 날아오는 레이저를 미사일을 쏘는 격추시키는 영상이네요. 레이저를 쏘고 저걸 딱 잡으면 저거 땅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걸 만약에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면은 미사일 파편이 있어서 물론 그 옆에는 아무도 없지만 옆에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조금만 탁 화살처럼 하나만 잡아버립니다. 아. 그리고 비용도 훨씬 쌉니다. 비용이 싸다고요. 화약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포탄은 또는 미사일은 뒤에 엔진이 있고 기름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요. 수억 원, 수백억, 그렇죠. 수천억 합니다. 근데 저건 얼마입니까? 저거는- 한 번 쏘는데. 저거는 발전기를 해가지고 네.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만 쫙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럼 거리에 따라 힘에 따라 다지만 1,000원 단위 또는 100원 단위를. 1,000원이요? 네. 저 레이저 한 방 쏘는데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레이저가 1,000원이면 그렇죠. 단돈 1,000원이면 된다고요? 뭐 한 60kW도 되고. 왜냐하면 저거만 딱 맞추기만 하면 저게 운동력을 이렇게 떨어지면 되거든요. 지금 네. 드론이 나오는데 드론은 완전 박살낼 필요 없이 드론 날개 하나만 딱 부러뜨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만 녹여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화에서나 스타워즈 우주 SF 영화에서나 보는 이 뿅 하면서 나가는 그 레이저가 실전에 지금 사용할 수 있을 단계에 다다랐다는 네, 게 맞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북한이나 어디서 이렇게 ICBM을 쏘면은 네. 그 나라 영해 바깥에서 큰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네. 거기서 전기를 이렇게 해서 레이저로 쏴버리면요. 네. 올라가는 거 툭 맞추면은 밑에서는 아까 노즐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었죠. 네. 그럼 그 불이 올라오고 폭발이 되죠. 자체 그냥 그럼 그 폭발해버려. 탄두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냥 쏜 놈, 죄송합니다. 쏜 사람,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하는 거를 이미 수없이 검토하다가 그게 점점점 작아져 갖고 저는 드론을 맞추거나 하는 걸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미 미국은 시작한 지 2, 30년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좀 비속어가 나왔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그러면 네, 우리 군은 혹시 이런 공중 레이저 무기에 대한 개발 기술이 확보가 됐나요? 네, 우리도 201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네. 2020년도에 개발을 해서 실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미군이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이 레이저 무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군요. 아직까지 시제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네. 2020년도면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2020년이요?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런 게 이제 몇 가지 약점이 있는 게요. 네네. 저기 빛이잖아요. 네. 구름이 많이 껴있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개 낀 상태라든지. 레이저는 또 구름이 많이 끼면은 또 쏘는데 지장이 있나요? 한 몇백 킬로를 가는 거라고 한다면 몇십 예. 킬로 간다고 할 때 구름층이 있거나 그러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게 이제 굉장히 싸고 좋은 무기인데 또 네. 한계가 있어 극복하는 노력들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그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될 수 있다라는 재밌는 얘기까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은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구자홍 차장 그리고 송찬욱 기자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